저도 이제 이건 좀 궁금했었는데 옷을 우리 이제 다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이라는 거는 기준도 좀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면 가죽 두르는 것도 옷이라면 옷인 거고. 그거는 보통 옷이라고 하기는 그냥 약간 보호되는 정도? 아 그래요? 그럼 네네. 옷이라고 하면 뭐부터 옷이에요? 바느질을 해야지 옷을 입는 거라서 그 차이구나. 바느질을 해야 네네, 옷이다. 네네. 뼈를 깎아서 바늘을 만들고 그거로 바느질을 해야 옷이라고 보통. 그럼 그 옷은 바늘은 언제부터 썼습니까? 유럽에서 대략적으로 4만 년 이때부터 발견되고요. 아프리카는 그보다 조금 더 일찍부터 발견됩니다. 그때 호모사피엔스가 유럽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아니 뭐 이렇게 되게 지구가 추워졌다거나 이렇진 않고요. 유럽은 이미 추운 곳이니까요. 그 당시에 호모사피엔스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중동을 통해서 유럽을 갔으니까 상당히 아프리카의 기후에 비해서는 추운 것이죠. 그럼 그때는 대체로 재료라는 것들이 가죽. 그렇죠. 천 재질이 나온 거는 그보다 한참 뒤에. 한참 뒤죠. 한참 뒤. 아 그래요? 네. 실물로 나오는 옷은 거의 없고요. 사실 그거는 뒤늦게 한 2, 3만 년 전에 그렇죠. 러시아에서 손기르라는 유적에 맞아, 보면 맞아. 이게 아주 화려한, 요즘에 팔아도 될 정도로 화려한 털코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털코트가 나와요? 이미 3만 년, 2만 년 전 되면 우리 지금하고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될 정도로 발달되어 있고요. 바늘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바늘이 지금 조금 더 올라가서 6만 년까지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죽을 가공하는 뼈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바느질 하기 전에 먼저 가죽을 무드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한 2만 년쯤 전에 모로코에서 나온 도구가 있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석기를 갖다가요, 현미경으로 봐서 미세한 흔적을 보고 이것이 가죽을 가공했는지 섬유질을 뗐는지 알 수 있는데, 아마 무드질이 뭐예요?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아,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지르는 거네. 무드질. 예. 그거 안 하면은 뻣뻣해져서 이거 입을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몸니가 등장하면 그때는 옷이 거의 나왔다고 봐도 된다고 진짜요? 합니다. 왜냐면 그게 원래 머리니만 있다가 이게요 몸니로 진화가 되는데요. 대체로 한 7만 년쯤 전에 이미 몸니가 인간 주변에서 나온다고 해요. 아니 몸에 털이 많으면 이가 털이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몸니에 기생충 알 나온 흔적 가지고 실제 옷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연구가 신기하다. 지금 1, 2만 년 전에 몸에서 이가 있다는 흔적이 나와요? 기생충 알 있지 않습니까? 몸니 자체는 남아있지가 않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알 흔적 가지고 그걸 보는데 아마 사피엔스가 등장하면 이미 그 사람 그 정도 머리면은 뭐 못 만드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다만 패브릭은 늦게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빙하기 때라서 패브릭 구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한 2, 3만 년쯤 전에 이미 식물 구글류 채취해서 깨어서 바구니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나오는 조직들이 나오긴 합니다. 식물의 섬유질 같은 거 잘 뽑아갖고 일단은 날이 풀려야지만 다양한 구글류 식물들이 초벌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그거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그때쯤부터 아마 옷을 입었을 걸로 추정을.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북극권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거죠. 원래 이제 거기에 인류가 살던 곳이 아니거든요.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이누이트족은 정말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고급 방식으로 옷을 만들거든요. 아 그래요? 거긴 하긴 다른 동물들도 워낙 털들도 두껍고 뭐 이러니까 가죽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쯤부터 이제 인류는 옷을 만들어 입었고 결국은 추위를 견뎌내는데 가장 좋은 소재가 아마 가죽과 뭐 여러 패브릭 이런 그렇죠, 거였을 그렇죠. 테니까 지금처럼 멋으로 입는 거는 한참 뒤에 얘기겠죠. 한참 뒤에 얘기겠죠. 구석기 시대부터 이미 패션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 게요. 구석기 시대 동굴벽화 보면은요, 사람이 사슴뿔을 하고 사슴의 가죽을 입고 샤만이 의식을 하는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굴벽화 보면은 아마 동물의 옷을 입는 자체가 이미 그 동물의 힘을 받는다, 그런 식의 의미를 분명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동물이 힘을 얻는다 혹은 뭐 어떤 내 권위를 보여주는데 뭐 호랑이 뭐 이런 걸 이제 입고. 상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동물 벽화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아니 그러네요. 제가 생각해도 나는 토끼 가죽 입고 있는데 저 앞에 호랑이 가죽 입고 있는 애 있으면 당장 좀 기가 죽을 것 같고 그게 어떤 계급이라든지 권력 관계를 나타내 주겠네요, 그죠? 호랑이 잡았다는 증거가 이 가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체가 힘이니까 그때는 조용히 있어야죠. 참고로 약간 여담이긴 한데 우리나라 첫 번째 특산품이 호랑이 가죽이었습니다. 약 그래요? 2700년 전에 중국 기록이 나오거든요. 2700년이요? 네네. 기원전 7세기 때 왜 그 관포지교의 관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책을 쓴데 그때 제나라, 산동반도에 있는 나라가 그때 좀 못 살았는데 살 길은 교역밖에 없습니다. 사방에 특산물들 다 언급하는데 그때 뜬금없이 조선은 호피무늬가 유명하다. 그거를 가지고 오면은 천자나 귀족들이 호피무늬를 있어야지만 권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호랑이가 자라는 곳이 중국에서는 백두산 일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잡아서 고조선은 이제 약간 서쪽에 있었으니까는 그걸 중개무역을 해서 특산품을 판매했을 것이다. 가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연구했었던 고조선 모피무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수출품이 아마도 호랑이 가죽인 것 같다. 실제로 제가 고고학 자료 보니까 교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백두산 근처까지 갔었던 흔적들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인류가 입었던 의류의 이야기 잠깐 궁금증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들어온 게 구형 번개 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구형 번개가 뭡니까? 이게 사실 좀 재밌는 게 UFO와 관련된 역사를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특히나 옛날로 가면 지금처럼 뭐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다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다 사람들의 목격담에만 의지해서 이제 그 UFO 목격이 이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뭐 FBI가 됐든 CIA가 됐든 여러 기관들에서도 수사할 때 UFO의 정체로 제일 많이 거론했던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구상번개, 구형번개였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구형번개가 아직도 명확하게 원인이 규명되진 않은 현상으로는 알고 있어요. 구형 번개가 어떻게 뭐 구 형태로 네, 그냥 허공에서 갑자기 동그란 어떤 밝은 빛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진짜 UFO 같은 그래요? 요새 유튜브 동영상도 꽤 있어요. 보시면 좀 신기해요. 진짜 번개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는. 약간 아도겐처럼 생겼어요. 네. 아 진짜? 네. 이게 파이어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동서양에서 다 등장하거든요. 이게 주로 예전에 대항해 시대 때 바다 위에 보면은 폭풍우가 칠 때하고 끝날 때쯤 되면은 돛대 위에 있죠. 거기서 구형 번개가 파이어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조금 다른 거예요. 네, 그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건 세인트 엘모의 네, 세인트 엘모. 구형 번개는 동그랗고 돌아다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는 배 위에 맞아요. 있으면은 그것도 이게 재밌는 사실은 현상이에요. 귀신처럼 보일 텐데 도깨비불인데 그걸 가지고 반대로 세인트 엘모가 우리 지켜준다. 안심을 시키고 곧 폭풍을 멈춰준다라고 해서 그게 멜빌의 모비딕 봐도 보면은 배 위에 구형 파이어볼이 아게 다른 걸 인문학자가 보면 다 그냥 동그란 삐쭉빼쭉한 곳 그런 곳에 이렇게 그냥 환하게 빛이 나는 거. 그건 왜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대전 현상인 거죠. 전하를 띠게 되고 그럼 거기서 굉장히 높은 전위차가 생기면은 높은 전압이 있는 쪽에서 전하들이 방출되거든요.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찌릿찌릿하고 막 번개가 치는 것처럼도 보이고 불빛처럼도 보이고 그렇죠. 근데 구형 번개는 움직여요. 맞아요. 막 진짜 저도 AI 영상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깨비불 같은 시퍼런 애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여요. 동그란 애가. 진짜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후보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 기관에서도 재현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고 하나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지구 지각에는 규산염이 많잖아요. 다 모래니까 그래서 만약에 번개가 쳤다. 일단 진짜 평범한 번개가 친 거예요. 그러면 번개를 맞은 그 땅 표면에서 규소나 규산 이온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걔네가 이제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을 하던가 뭔가 산화가 돼서 그때 이제 잠깐 발화될 수 있다. 발광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가설이 있고 이걸 간접적으로 실험실에서 시도해서 재현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명확하게 실제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하는 진짜 구형 번개랑 맞느냐는 사실 아직은 논란이 좀 있죠. 아직까지 구형 번개 현상은 많이 목격이 됐으나 정확한 메커니즘은 확실히 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몇 가지 후보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제안, 실리콘의 가스가 산소와 반응하는 네. 것이라는 게 그나마 조금 근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2014년인가 한 논문에서 구형 번개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여기에 뭐 규소도 있고 뭐도 있고 같은 거 본 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즘은 그쪽이 조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봤다고 얘기하는 구형 번개가 다 똑같이 그 메커니즘인지 모르는 거죠. 그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지는 건 가능하지만 그게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는 원인인지는 잘 모르죠. 근데 그 번개라는 게 어딘가로 에너지를 빨리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어떤 방식으로든 막 나뭇가지처럼 빨리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번개하고 조금 다른 맞아요. 것 같아요. 번개는 이제 공기를 통해서 일종의 전하가 방출되는 건데 예, 예, 예. 이거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실리콘 그 얘기가 맞다면 이거는 사실은 연소. 네, 그냥 흩어지고 이제 끝나는 거죠. 목격되기로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근데 사실 되게 회의적인 과학자들은 애초에 이 현상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기도 해요. 유튜브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게 실제 맞는지 확실하지 아닌지도 않죠. 확실치가 않고. 아, 근데 그래요? 요즘은 조사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믿을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인구 중에 상당한 비율의 사람들이 목격담을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거의 얘기가 비슷하고 그래서 어떤 조사에서는 되게 믿기지는 않는데 인구의 5%가 목격했다는 아, 얘기도 진짜요? 있어요. 여기 보신 분 있어요? 저는 저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조사는 약간 뭔가 제가 믿기는 어렵어요. 있다고는 생각해요. 학계에서도 요즘은 있는 건 맞다. 근데 원인은 아직 잘 모른다. 근데 이게 되게 전 재밌는 사례라고 생각하는 게 좀 결은 다르지만
한동안 오로라랑 번개 쪽에서 또 다른 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으로만 돌던 건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치는 방향이 아니라 하늘에서 더 위쪽으로 뻗어나가는 시뻘건 번개 같은 게 있다. 이런 소문이 있는 거예요. 네, 한동안 당시에는 뭐 사진도 없고 비디오도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돌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비행기도 많이 날아다니고 인공위성도 많아지고 하면서 나중에 가서 이제 최근에 실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있어요 그런 현상. 붉은 영혼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검증이 됐고 그걸 근거로 이제 그럼 실제 지구의 전리층이나 자기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순간 포착을 통해서 더 깊게 연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UFO라는 것도 그냥 오브젝트라는 게 붙어 있으니까 너무 이게 신비주의로 빠지는 측면이 있는데 좀 더 점잖게 요즘엔 UAP라고 하죠. 페노메난이라고 이제 대신 불러서 이게 오브젝트까지는 아니고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현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과학의 잣대를 들이밀어서 분석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사고를 전환하는 이제 그런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형번개 관련돼서 짧게 한마디 더 보태고 네. 싶은 게요. 구상섬전이라고 한자로는 부르나 봐요. 구상섬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삼체 소설을 쓴 루치신이 삼체 이전에 쓴 소설이에요. 제가 어쩌다가 그 소설의 추천사를 쓰게 돼서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소설 재밌습니다. 작가가 워낙 상상이 기발하잖아요. 양자역학 얘기서부터 뭐 엄청 재밌습니다. 그 무덤 주변에 사람 뼈에서 나온 뭐 인 이런 것들이 불이 붙어서 도깨비불처럼 사람들이 많이 인식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퍼런색 불이 이렇게 네네. 이동하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는 무덤에서 달라요. 발견되고 한 건 아니라서 아, 좀 달라요? 네. 구형번개가 번개가 칠 치고 때. 그 다음이나 그 전에 발견된 맞아요. 경우가 많아서 번개랑 관계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사할린 앞바다에서 발굴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연어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연어 오자마자 잡아서 이렇게 알을 짜요. 그 알을 짜서 이제 소금에 염장해서 이렇게 놓고 퍼먹거든요. 근데 이게 갓 잡은 연어는요 인이 많아요. 밤 10시 되면은 발전기에 불을 딱 내려요. 그것이 컴컴해지거든요. 갑자기 불 딱 꺼니까는 여기 보이는 이 통에서 퍼는 빛이 야 이게 슈퍼맨의 크립톤나이트가 여기 있구나. 연어의 원혼들이 막 보여요? 예, 제가 이렇게 하면 다 보이고 이 약간 스쳐간 포크도 다 퍼렇게 돼가지고 갓 잡았을 때만 한 이틀 정도 되면 다 사라져 버린대요. 약간 야광 같은 느낌으로. 예.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 게 불을 팍 내리는 순간 먹다가 사실은 문지르는 거 있잖아요. 다들 다 보이는 아, 거예요. 흔적이 다 보여요. 재밌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 범죄 현장 루미놀 반응 같은 네, 딱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곡성 보면 도깨비가 연어 달라고 하던데 연어를 대령하라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냥 묘한 우연이 떠올라서 하여튼 연어에는 인 성분이 많아서 연어 아래. 밤에 먹을 때 조심해라. 단 싱싱할 때 전혀 우리 며칠 지나가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